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다요. 자,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경우에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 안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예요. x를 3으로 보내면 분명 0분의 0꼴이지. 맞아? 0분의 0꼴인데 약분돼서 얘는 극한값이 6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0분의 0꼴인데. 자, 이 녀석 봅시다. x를 3으로 보내면 얘도 0분의 0꼴이지. 그런데 얘 이제 약분된 상태에서 보면 얘 뭐가 돼? 0분의 1이 돼버려요. 극한값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안 해요. 발산하는 문제예요. 예, 맞나요? 네, 발산. 네,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0분의 0꼴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선생님이요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에서 문제 하나를 설명드릴 텐데 요거 설명 되게 잘 들여놓으세요. 요런 패턴의 문제가 내신에서도 내기 좋고요. 나오면 왜 잘 들어두라 그러냐면 이걸 개념을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풀어서 낸다? 왜? 선생님들은 답지를 그대로 외워가지고 가르쳐. 이렇게 푸니까 답이 나왔지? 잘 풀었지? 이러면 애들이 선생님 소리 맞는 것 같아. 이러고 집에 가가지고 혼자 풀잖아? 절대 답이 안 나오고 못 풀리는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본질 하나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야. 그 본질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투함수 fx와 gx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뭘 가르쳤냐면요. 방금 전 페이지에서 얘들아, 옛날에는 수렴하는 경우가 너무 당연하고 쉬워서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어. 근데 지금부터는 수렴하는 경우가 되게 중요해져. 그 수렴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지. 맞아? 이제 수렴의 역할이에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은 여기에서는 발산이지. 얘는 뭐야? 수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걸 보면 얘가 엄청난 일을 할 거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 수렴하는 수열이 등장했어! 라고 이제 박수, 물개 박수 쳐야 돼. 오! 수렴! 이렇게 쳐야 돼. 알겠습니까? 왜냐? 이 수렴이 3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우선 출제자의 의도가 엿보여요. 보통 수렴이 만약에 야 리미트 x가 먼 데로 갈 때 gx는 3으로 돼 이러면 너무 쉬워 보이잖아. 수렴은 되게 중요한 조건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수렴 부분을 열나 더럽고 지저분하게 막 길게 표현해서 얘가 수렴이라는 걸 잘 읽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현혹돼서 뭔가 복잡한 식이 있네? 라고 수렴을 놓치게 작업을 해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절대로 얘가 3으로 수렴한다는 거 놓치면 돼? 안 돼? 안 되지, 맞아? 그리고 이 더럽고 복잡한 식은요 간단히 줄여서 h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둘 거야. 쟤 너무 복잡해. 수렴이 너무 복잡하잖아. 나 hx가 3으로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가정할 거야 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답지에는 나와 있지 않은 엄청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조건을 주고 우리 보고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지. 자, 요 조건 속에 보이는 모든 함수를 불러보세요. 뭐가 있어? 시작! fx, gx, hx 되겠습니까? 자, 그럼 fx는 어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gx는 어때? gx는 어때요? 몰라요. 조건이 주어 있지 않아. gx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치? hx는 어때요? 3으로 수렴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등장인물을 적어놓고 이 셋 중에 누가 우리에게 제일 불리한지 보는 거야. 누가 제일 불리해? gx가 제일 불리해. 아예 모르는 애거든. 그러면 얘를 죽여버리겠어. 네, 얘를 죽여버리겠어. 이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모르는 애를 죽여버려야 돼. 자, 뭔가를 죽여버리고 싶으면 그때 항상 장례식 치러줘야 되죠? 선생님이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는 거랬어? 죽어가는 애만, 죽을 애만 홀로 쓸쓸히 눕히고 병풍기에 눕히고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한쪽으로 넘어와 있는 겁니다 라고 했죠? 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3fx-2gx는 hx라고 했을 때 gx를 죽여버리고 싶으면요 gx만 빼놓고 모두 다 넘겨주셔야 됩니다. gx만 빼놓고 다 넘겨야 되니까 gx는 2분의 3fx
hx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구나요. 내가 잘 모르는 gx를 이렇게 없애버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fx 플러스 6배 gx 자리에 바로 얘를 집어넣는 거죠. 2분의 3fx 마이너스 hx 분의 fx 플러스 4배의 gx 자리에 다시 2분의 3fx 마이너스 hx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어머, 약분되네. 여기 3으로 묶이겠다. 약분되네. 여기 2로 묶이겠다. 그래서 이 녀석 정리해서 씁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밑에 정리해서 써봐. 몇 fx야? 7fx. 그리고 마이너스 3hx. 자, 분자식 몇 fx야? 7fx. 마이너스 2hx.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뭐랬어? fx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hx는 3으로 수렴하지. 무한대로 가는 건 옆에는 항상 먼지들이 존재한댔지. 얘가 먼지가 돼요. 답 몇 나옵니까? 1 나와요. 무한대 먼지 풀이법으로는 1이야. 근데 서술형 평가할 때는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줘야 된다? 7fx로 나눠줘야 돼? fx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녀석으로.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로 나눠주면 7 마이너스 3배의 fx 분의 hx 7 예.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fx 분의 hx가 되는 건데 얘는 무한대분의 3이 돼서 0으로 가고요. 얘도 무한대분의 3이 돼서 0으로 가네요. 그러므로 답은 몇이다? 1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보통 이런 설명 안 하셔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답지 푸니까 이렇게 해서 풀더라 라고 이렇게 막 풀어놔.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죽여야 될지 판단을 못하면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풀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이 문제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우리 27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되게 어려운 좀 보통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머리 아프고 짜증나는 문제를 풀기 위한 노래 가사를 선생님이 좀 연습을 시키고 가고 내일 막바로 이어가지고 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합의 리미트 붙여서 극한값과 곱의 리미트 붙여서 극한값에 관한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배울 개념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 29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9페이지에 보면 OX 문제가 나왔지? 명제가 나오고 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말해봐 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 같아? 어려운 문제 같아?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베이스가 되는 기본 개념 설명드릴 거예요. 다시 27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넘어와서요. 우선 노래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오, x, x, 드, 오, x, x. 오, x, x, 드, 오, x, 오, 0, 0이라는 노래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좀 설명드리자면 이건 이거예요. 야, fx가 수렴값 있고 gx도 수렴값 있으면 합의 극한값도 당연히 수렴값 있어. 왜? 수렴할 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좋아하니까. fx 수렴해? gx 수렴해? 그럼 두 개 곱한 것도 수렴해? 라는 의미예요. 그럼 얘는 뭐야? 수렴하지 않아. 수렴하지 않아. 근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보통 수렴하지 않아. 그런데 드물게 수렴하는 경우도 있어 라는 의미예요. 오, 수렴하지 않고 수렴하지 않는데 보통 안 수렴하는데
드물게 수렴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가 수렴해, 하나가 안 수렴해. 그럼 합의 극한값에선 안 수렴해요. 하지만 곱의 극한값에선 하나가 수렴하는데 그 극한값이 0이네? 그리고 하나는 수렴하지 않아. 그러면 곱의 극한값도 0으로 수렴해. 이런 의미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노래 한번 불러보자. 시작! XX드 OXX 외우셔야 돼요. 이거 통째로. 이 표하고 노래 가서 통째로 외우자는 문제 못 풀어. 다시 시작! XX드 OXX XX드 OXO 00 한 번 더 XX드 OXX XX드 OXO 00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우선 합의 극한값부터 선생님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두 번째는 XX 드지. 얘 뭐야?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드물게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OXX죠. 둘 중 하나만 극한값이 있으면 합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건 좀 살펴봐야겠어. 어떤 경우 1, 2, 3번 중에 내가 좀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두 번, 네? 1번? 극한값 있으면 당연히 극한값 있는 거고 2번. 자, 드물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봤더니 fx의 자극하는 5, 우극하는 7이에요. 결국 극한값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gx의 자극하는 10, 우극하는 8이에요. 결국 gx는 자극한, 우극한 다르니까 극한값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내가 합의 극한값 구했더니 몇 나와? 15. 자, 그리고 합의 우극한 구했더니 몇 나와요? 15. 얘 자극한 우극한이 15로 일치하네? 이런 경우예요. 보통은 극한값이 없는데 드물게 이런 식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도 곱의 극한값도 빠르게 정리하자. 한 번 했으니까 쉽겠죠?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드물게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OXO 00이죠. 둘 중 하나만 극한값이 있는데 그 극한값이 몇이면? 0이면 곱의 극한값은 몇으로? 0으로 존재한다. 곱의 극한값은 0으로 존재한다. 네. 무한수가 아니라 그냥 0이죠. 네. 극한값은 어디로 향하느냐니까 무한소를 0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0에 가까워져요를 는 0으로 쓰는 거예요. 등호가 아니라는 의미야. 리미트가 붙었을 때 등호는 그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어디에 가까워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 2번과 3번 두 개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물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바로 이거예요. fx 자극한 우극한 달라서 극한값 없고 gx도 자극한 우극한 달라서 극한값이 없어. 근데 곱의 극한값 구하려고 봤더니 3, 7에 21, 7, 3, 21. 어머, 극한값이 자극한 우극한 같네? 이게 바로 드물게 존재하는 경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fx 극한값 존재합니다. 0으로. 그런데 gx는 자극한 우극한 달라서 극한값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곱하는 거지. 야, 이렇게 곱해봐. 자극한 구해봐. 몇 나오니까? 0. 야, 우극한 구해봐. 몇 나옵니까? 0. 어머, 자극한 우극한이 같네? 그러므로 0으로 존재하는구나. 요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노래는 집에서 외워온다, 안 외워온다? 외워온다. 노래 외워오시면 내일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29페이지, 30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